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트레이더입니다. 연초에 우리나라 증시가 좀 좋았죠?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었는데 미국에 대한 산불이라든지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가요 급등을 하면서 시장이 혹시나 조정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우리가 시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먼저 기사들을 좀 살펴보면 미국의 LA 산불 여러분들 기사 많이 보셨죠? 지금 정말 너무나 많은 피해를 지금 미국에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일단 미증시에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미증시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산불을 포인트로 시장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미증시의 흐름을 보면요. 일단 기술주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락과 상승을 반복을 하다가 어느 시점 2만 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한 3일째 조정을 줬고 다우지수를 봤을 때는 그게 아니죠. 실적 중심인 다우지수는 이미 12월 작년 4월부터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락폭이 매도의 힘이 예상한 것보다는 좀 너무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1차트상에서는 현 구간에 이제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건 약간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게 만약에 여기서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한다면 대단히 좋은데 만일 미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끝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서 더 이상 뭐 기대감이라든지 호재가 없어서 그리고 너무나 많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정을 줄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라고 하면 산이 높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죠. S&P 500은요. 오히려 다우지수보다 S&P 500이 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1차트 봤을 때도 이런 모습들 일단 뭐 급락장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고 뭐 단기 파동 상승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반등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단기 조정은 단기 조정 이후에 상승을 해야 되는데 단기 조정을 하고 단기 조정에서 그대로 중기, 장기 상승 추세가 끝난 거라고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기술적 지표로 볼 때는 어때 보여요? 뭐 더 상승할 수 있게 분석을 할 수 있어도 현 구간이 좀 버거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긍정적인 재료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없습니다. 반도체도 상승시도 있었어요. 요 며칠 상승 시도가 있어서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상승 쪽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금방 또 이게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국에 대한 산불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에서 상승하지 못하고 매물이 그대로 출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경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미증시가 상승을 할 때는 채권 수익률이라든지 이제 금리에 대한 이슈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최근 10년물 채권 수익률 5% 육박, 미증시 랠리 끝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하고 과거에 저랑 공부했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에 대한 채권 수익률 단기가 금리를 뭐 돌파했다. 아니면 5년 수익률 급등했다. 지금처럼 10년 그 채권 수익률이 뭐 급등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항상 미증시가 어땠죠?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분위기적으로 볼 때도 좋지 않은데 기술적인 지표에서도 약간 고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동안의 학습 효과를 본다라고 하면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미증시는 계속 상승을 해서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뭐 또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구간에서 조정을 주고 다시 상승할 수도 있지만 요 전략도 갖고 있고 그래도 한 50%는 만약에 그게 아니라 미국에 대한 대선 기대감으로 이제 반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재료가 소멸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이대로 하락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50%를 같이 갖고 계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가 뭐 초반에 좋았죠?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현 구간에 잠깐 조정을 주고 있지만 물론 옆으로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최고의 시나리오죠. 하락하지 않고 옆으로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면 대선주라든지 오늘 뭐 김정은 또 이제 뭐 트럼프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국정원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락하지 않고 옆으로 행보하면 이렇게 테마주들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코스닥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외국인들의 수급을 봐야 되잖아요. 외국인들의 수급을 봤을 때는 개인들이 또 매수를 해요. 자, 최근에 우리 증시가 올라갔었던 건 개인이 어떻게 했죠? 매도. 외국인들과 기관이 어떻게 했죠? 매수했는데 오늘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경계를 하셔라 라고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체크했던 종목들이 있죠. 종목들도 좋을 듯 했는데 밀려요. 제가 보여드리면 삼성전자는 당연히 봐야겠죠. 이렇게 보면요, 뭔가 올라갈 수 있을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게 심리적인 그 흐름, 그리고 경계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을 또 이탈을 합니다. 여기서 반등 못하면요, 반등해주면 좋은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반등하지 못하면요, 역배열 다시 다음 파동에 이어져요. 그래서 염려가 돼요. 엔비디아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삼성전자 왜 그러냐, 이렇게 실력이 좀 없냐, 이런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뭔가 좀 그래, 이제 좀 됐어, 이제 우리 엔비디아랑 뭐 좀 해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표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 시점에서 또 조정을 줬던 것이고, 요 구간에서 올라줘야 되는데 전혀 호재에서 영향을 받지 못하는 모습은, 시장이 좋았다가 갑자기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오늘 하이닉스가 살짝 밀리는데, 하이닉스는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구간에서 유지가 되거나 수급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면 올라갈 여지가 있죠. 근데 2차전지 어때요? 2차전지가 좋았는데요, 이거 보면요, 다시 하락 추세 연속이에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좀 상승할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건 정말 단기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락 추세에서 이거 기술적 반등 아닐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고, 무엇보다 이제 환율인데, 환율 봐요 여러분들.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1,500원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 환율이 조정을 주지 않으면요, 우리 금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해서 금융 정책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맞지 않는다. 물론 뭐 대기업들은요, 이 고환율일 때 수혜받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혜받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잘 활용해야 되지만, 우리의 지표나 뭐 우리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그 추세를 본다라고 할 때 이 고환율은 절대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늘 체크를 하셔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께 꼭 설명을 드리고 싶은 중에 하나가, 보시면 삼성전자인데, 이게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면 우리나라 코스피는요 빠지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 설명드린 바 있죠, 연차트. 보시면 이거 지워드릴까요? 다른 거는 좀 보시기 어려우니까 제가 이렇게 다 지워볼게요. 그리고 일부러 캔들은 제가 비워놨습니다. 왜냐면 캔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게 하시기 위해서 비워놨는데, 보면 이게 10년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올해 만약에 요 구간 저 구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오셔서 영상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연결해서 보셔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워요. 보시면 이게 그 1996년도 IMF, 그리고 금융위기, 유럽위기, 코로나에서도요, 파란색 선 보이죠? 이거 10년 이동평균선인데 단 한 번도 이탈이 없었다 해요. 단 한 번도 없었죠. 그 위기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지금 작년에 이탈을 하고요, 제가 올해 반등해주면 좋다. 이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6만 원까지 가주면 좋고, 6만 원에서 유지하거나 5만 8천 원에서 유지를 하면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자, 연초로 따지면 이게 연차트잖아요. 지금 1월 13일입니다. 그러면 잠깐 1월 초반에 잠깐 이 꼬리를 단 거예요. 그리고 만일 올해 2월 달부터 쭉 하락한다라고 우리가 가설을 한다라면,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 음봉이잖아요. 음봉이면 이거 반대로 해드릴까요? 차트를 거꾸로 보기가 있는데, 이거 어때 보여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삼성전자의 연차트의 거꾸로 보기, 상승 초입이죠. 자, 이걸 다시 원상복구를 하면 그럼 뭐예요? 하락 초입이에요. 그래서 저는 염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하고 공부했었던 것처럼 지금 저는 부동산 버블로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호재라든지 주식이랑 마찬가지로 뭐 지방에 대한 그런 재료들이 있으면 올라가는데, 저는 전체적인 화폐, 돈에 대한 규모, 돈의 흐름을 읽어볼 때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지금 이걸 회복하려면 또 자산의 가치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을 풀어야 되는데, 그거 인플레이션 여러분들 감당 가능하겠어요? 요즘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화폐의 가치가 너무나 떨어졌는데,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정책을 바꾼다고 해서 경제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우려들을 잡는다라고 하면요, 그게 보통 5년 후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잡는다 해도 한참 있다 이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만약에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장기 추세입니다. 삼성전자 장기 추세 하락하면요, 아유, 우리나라 증시는 진짜 안 좋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본도 그럴 수가 있을까요? 망할 수가 있을까요? 망한다는 뜻은 아닌데,
이렇게 좋았던 삼성전자가 정말 장기적으로 그럴 수 있을까요? 라고 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본 잃어버린 20년, 진짜 20년 동안 하락했다가 이제 올라간 거예요.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60살까지 열심히 일하셔서 은퇴하셨는데 60 이후에 100살 40년 동안 일자리 없고 소득 없이 생활할 수 있어요? 전 불가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뭐 저희도 지금은 이제 대선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하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시장 인플레이션보다 그리고 이제 금리보다 그리고 상가 임대 수익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게 옳다라고 요즘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포인트를 보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좋겠고 저도 좀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와서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치고 갔으면 좋겠는데 삼성에 대한 평가가 너무 좋지 않았고 실적에 대한 부분 우려 미국에 대한 국채 수익률 그러니까 뭐 이게 산불이 원인이면 다행이죠. 왜냐면 그동안에 미증시는 탄력적이었고 좋았는데 대표적인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애플이에요. 애플 어때요? 다시 올라갈까요? 다시 올라가려면 조금 현 구간 가격대에서는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은 지금은 없다. 왜냐면 호재가 없으니까. 자 여기서 보면 반도체에 대한 지수인데 엔비디아가 전고점 돌파하려고 한번 시도를 했어요. 근데 3일 만에 그대로 무너집니다. 어때요? 이거 무너지면 이거는 이거 진짜 산이 너무 높아요. 영원히 상승하는 건 절대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업종이 변경되면 참 좋은데 지금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이크로소프트사도 현 구간대에서 상승 단기 상승 추세는 깨졌다.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된다. 저는 일단은 좀 조기 대선이 빨리 와서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 대선주 빨리 끝내고 뭔가 여기에 대한 반응 대응을 좀 하면 이거 진짜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미증시가 산불도 그렇고 국채 수익률도 그렇고 뭔가 추가적인 상승하기에는 좀 버거워 보인다. 지금 서학개미들 다시 고점에 많이 매수했을 텐데요. 테슬라 한번 볼까요? 그나마 테슬라는 좀 견고한데요. 최근에 488불 돌파를 하고 조정을 주기는 했습니다. 이거라도 좀 방어를 해주면 미국에 대한 기술주가 좀 견고하기는 한데 그러기에는 시장 분위기가 좀 애매합니다. 물론 역시나 테슬라가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기는 해요. 그리고 구글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요. 그 브로드컴도 지금 올랐다가 다시 밀렸는데요. 이게 보시면 제가 염려하는 게 이대로 올라가주면 진짜 땡큐죠. 좋은데 워낙에 코로나 이후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올라가는 건 절대 없었다. 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산업이 좀 바뀌거나 아니면 업종이 바뀌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 숨 고르기는 불가피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조정을 주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50%그 전략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근데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경험 그리고 이제 학습 효과상 이제 서학개미들은 이 조정 자체가 다시 올라가니까 100% 사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실패했을 때는 정말 크게 물릴 수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야 돈을 벌어야 내수 우리나라의 내수가 살아난다고 보는데 여기서 물리잖아요. 우리나라 내수는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하락했을 때 그 방법에 대한 전략 50%도 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봅니다. 좋으면 좋은데 혹시나 미국 증시가 랠리가 끝나진 않았을까라는 경계감을 꼭 갖고 이제 미증시에 대한 또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그 시황을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 잘 모르시면 오셔서 공부하시고요.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튼 좋아지려고 하는 제가 수급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내일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해드릴게요. 좋아질 듯 하다가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요. 경계 조금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